구상권 청구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네. 진짜 하실 거냐? 크린스만에게 정말 위약금이 얼마 갔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소문으로는 100억에 가깝다. 영업수익이 네. 1100 얼마였다. 100억을 주면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게 작은 돈입니까? 자기 회사도 아닌데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애들로 살 때 자기가 책임을 질 것처럼 뭐 하는데 확정된 답은 안 했잖아요. 분명히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근거도 있다. 그럼요.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아까 비비님께서 당선되면은 축구 팬들한테 투표권 주실 건가요? 그거는 네.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귀속돼 있습니다. 오. 축구협회 독자적으로 하지는 못하죠. 단 제가 회장이 되면 그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들 중에서 충성도 높은 팬은 바로 붉은 악마를 비롯해서 그렇다면 입장권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것도 전체 26억을 그렇게 비상금 이사들한테 그렇게 질렀는데 그 돈으로 축구 오비들이 소주를 드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수유값도 올리고 그리고 붉은 악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 숫자가 몇인데 그 인원에 그게 오른 게 지금 매출에 얼마나 그게 포션이 될까요? 그런 한심한 그 행정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 축구협회가. 축구협회는 축구 팬이 바로 우리의 고객이잖아요. 그리고 생산자 집단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축구협회에서 생산하는 직원들은 그 사람들이 봉급의 주체는 누굽니까? 감독과 선수 그리고 학부모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의 사업장인 축구협회 사무실은 서비스 기관을 바꿀 겁니다. 네. 축구 권력을 앞세워서 뭐 행정적으로 할 때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해서 확 바꾸고 그럼 축구협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서 깨끗한 단체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단체 그리고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구협회 리뉴얼에 대한 책임을 저는 다 할 겁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겁니다. 또 네. 추가 질문. 아까 이거 초반부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댓글 이제 말씀 듣느라 또 이야기 진행하느라 놓쳤는데 구상권 청구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네. 예,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 진짜 하실 거냐라는 질문이고 저는 이제 거기 조금 더 덧붙여서 이게 그냥 공약을 위한 공약인 건지 아니면 법적인 검토까지 혹은 현실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서 말씀을 하신 건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자, 팩트부터 정리할게요. 첫째, 당시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크린스만에 관련된 논의 자체도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직접 취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지금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국민들의 지금 궁금증은 뭐냐면 크린스만에게 정말 위약금이 얼마 갔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소문으로는 얼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100억에 가깝다. 영업수익이 네. 1100 얼마였다면 2023년에 네. 100억을 주면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런데 네. 그게 CEO가 자기 회사도 아닌데 의사결정기관에 그렇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배임으로. 뭐 법적인 용어하면 네. 저 하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나 같으면 당연히 스스로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애들로 살 때 자기가 책임을 질 것처럼 뭐 하는데 확정된 답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혼란한 적이 가는데 그게 작은 돈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것이 뭐 공약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근거도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 제이님께서 축협 직원 유출 어떻게 막을 거냐. 축협 직원들 다 엘리트 출신인데 최근 축협 상태 엉망진창이고 천안 이사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일 큰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근무 환경 자체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여러 가지 뭐 그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래서 실제로 다른 데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부터 빠져나간 이게 사실 어느 회사나 그렇거든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능력 있는 사람부터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축구협회 안에서 이 부분이 많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벌써 그걸 알기 때문에 메인 오피스를 서울에 둔다고 공약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을게요.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그 도시 집중화 때문에 원래 구미나 이쪽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용인 쪽에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교육에 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축구협회가 천안에 그 센터를 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거기를 선택한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직원들은 아마 고민할 겁니다. 신문선이가 회장이 되면 자기들 능력을 인정해. 그리고 정말 신바람 나는 사업을 해보겠다는 파트너로서의 어떤 오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비즈니스도 알고 조직도 알고 그래. 근데 지금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들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주요 공약 중에 많은 공약이 지금 무수히 많은데 천안 메인 오피스에서 여기는 마케팅에 프로축구와 대한축구협회 KFA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데 심장이 되겠다는 표현을 써서 그걸 제가 공약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 공약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유출에 대한 것도 제가 고민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조금 더 붙여서 그 이제 NFC 파주 센터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아닌가요? 저는 거기는 아니에요. 예. 허정무 후보. 허정무 예. 감독이 근데 아마 그럼 파주 천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안은 지금 돈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기투입됐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고민하죠. 경영자로서는 교육과 그렇지 않으면 그 지금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대표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얘기 들으니까 금방 이해하시죠. 네. 이제 그런 당면 문제가 될 거예요. 저 같았으면 천안에 예를 들어서 그 센터를 질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채무, 부채 비용, 그 부채 비용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600억을 빌렸다 그러면 연 5%의 이자가 나간다면 그 비용과 파주 그 센터는 일각에서 제기했던 걸 잘 몰라서 그래. 파주는 계약이 끝난 겁니다. 계약이 끝나서 파주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그런 거거든. 사용료를 그쪽에서 요구한 20억이다 예를 들어서 20억을 내는 게 좋으냐? 그렇잖아요. 저쪽에 신규 운동장 하는데 부채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거기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단이 이동하고 경기력과 직결되는 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도라든가 그리고 교육하는데 또 가는 저기를 계산했을 때 그것이 맞는가에 대한 평가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실적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해놨던 지금 전략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네. 자 그리고 그 센스민트님께서 지역을 돌면서 축구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실까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을 돌면서 소통하는 것, 축협회장이 소통을 하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마케팅이 될 듯하네요. 답답하게 일 못하면서 욕도 먹고 머리 조아릴 줄 아는 대빵이 있다면 열받지만 더 잘해보라고 박수며 격려라도 하면서 등 떠밀어주고 싶을 듯. 그 지역에 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여기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지역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질문은 간단해요. IOC 위원도 그렇고 FIFA 멤버들이 다 스포츠맨들이에요. 수영 선수였고 사이클을 한 올림피언이었고 또 축구를 한 프로팀에서 저도 축구 했잖아요. 그죠? 프로 선수도 있고 대표 선수도 있고 같이 지금 질문하셨던 분 가서 저 축구하고 저하고 설렁탕 먹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되죠. 소통하면 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회장 그래서 현장에 저기라고 지금 제가 회장 출마하면서 다니면서 그냥 다니질 않잖아요. 대학 축구 지도자들 대학에 지금 취업이 안 된 애들이 모여서 팀을 와가지고 거기서 스카우터들한테 게임을 할 때 저는 가서 그래서 바로 제가 쓰잖아요. 대학 선수들이 취업률이 5% 미만인데 그 선수들을 지금 가르친 부모들의 심정이 돼서 나는 그 취업 자리를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현장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표를 얻으러 다니면서도 가서 이제 현장에 직접 대한 몸으로 부분은요. 이제 함께 축구를 하겠다. 그럼요. 병장 축구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회장님 이러면서 이제 막 막 비켜드리고 비켜다니고 받아 달라. 아니요. 아직 난 잘 뛰어요. 15대 0 막 이렇게 점수 나고. 근데 그러기에는 축구 실력 좋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저는 뛰십니다.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오야. 좀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소주에다가 수육 같이.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항상. 예. 수육이 중요합니다. 수육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 좀 나왔었는데 뭐 아까 그 비비님이 스포츠 앤 플러스 말고도 달순의 라이브나 이스타도 종종 출연하셔서 나중에 당선되시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과 일반 팬들과 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시는데 저희를 나오신 이유는 저희가 운이 좋아서 나온 거지. 한송 기자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달순애나 이스타가 손을 내밀었으면 글로 가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카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번 방송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축협이 축협 까는 채널을 만들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미디어도 미디어 비평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이제 그 스스로의 방송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축협 측에서도 나중에 이런 걸 한번 운영해 보면 예, 리뷰 채널을 한번 운영 아니면 이제 외주 뭐 달순애나 이스타나 아니면 저희 같은 채널에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의뢰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의견일 사실 것 뭐 같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예. 얘기가 그동안 계속 그쵸, 나오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시는 건 의미가 저는 있겠죠. OTT 시장에 올 거를 미리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게 스포츠 미디어에 대해서 해서 네. 다 그게 고객들에 대한 그 소통이죠. 그리고 한 분께서는 직원들 연구년 제도도 만들면 좋을 듯합니다. 직원에 좀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의견도 그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직원 같은데 당연히 안식년 있죠. 네. 안식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 이제 축구인들은 축구협회 직원들이 봉급이 많다라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축구협회의 그 봉급에 대한 것은 매출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연봉을 많이 받으면 제일 우수한 인력들이 축구협회부터 녹화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어떤 이런 철학, 그 CEO가 굉장히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능력을 갖고 있는데 뭐 결제 올리면 답이 없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정관에도 없는 짓 해가지고 자기들은 자기 직장 주변에 다니면 축구협회 다닌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손가락질 받는데 그 자기 직장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저는 깨끗하게 만드는 내부자한테는 뭐냐면 프라이드가 중요하다니 프라이드가 그것도 심어주겠죠. 저는 뭐 점심때 되면 직원들이랑 그게 축구협회 옆에 가면 칼국수 북천 칼국수 잘하는 데도 있고 거기 식당 다 잘 알아요. 저는 그 인사동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가서 저기 하고 갤러리 가가지고 그림도 보고 일상을 보내고 또 축구할 때는 축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 인생이라는 게 꼭 봉급을 많이 받아야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CEO와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또 축구 뭐 경기하러 해외 가면 거기 가서 또 미술관도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이 이거 왜 관둬요? 나는 제가 회장이 된다면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은 벌써 다 직장들이 왜 지금 관두겠나 그 질문도 그거 제가 금방 간파하잖아요. 행복한 직장을 만들죠. 알겠습니다. 네. 눈 SD님께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회장님이 되어주세요. 당연히 출근합니다. 네,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제가 운동하면서 연대 네. 다닐 때도 수업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험 봐서 학점 다 땄고 다 그랬어요. 제가 네. 한 가지만 그 부탁을 드리자면 그 직장인 입장에서 출근은 좀 늦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이 일찍 출근하시면 밑에 사람 뭐 죽어납니다. 9 to 6인데 뭐 네. 막 7시 반에 가 있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거는 안 네. 되고 조금 늦게 출근하시고 조금 일찍 나오세요. 잠깐 그 요청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아까 한 몇 분께서 되게 간곡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꼬리에요 한 번만 해줄 수 있냐고. 네.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죠. 예, 그죠? 네. 맨 마지막 멘트를 이제 다 말씀하시고 이제 꼬리에로 자 신문선이 바로 대한축구협회의 꼬리에요라고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은 딱 어떨까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할게요. 예. 축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 가족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부패하고 또 부정의 때로 덮여 있는 축구협회를 혁신하기 위한 그런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는 고객을 홀대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또 소홀했습니다. 정봉규 회장은 조직에 대한 도덕성도 또 가벼이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축구협회에 투입이 됐는데 이 예산도 가벼이 집행을 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0여 년 동안 예산은 오히려 매출은 줄어든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변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되고, 이번 선거에 특정화되어 있는 투표인단에 의해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시자가 되고, 그리고 또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큰 힘이 되어 주시길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고객 만족이라 하면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사든 축구 경기 티켓을 샀을 때, 경기를 봤을 때 만족하는 것이 고객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구협회 회장이 돼서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을 추구를 할 겁니다. 고객 감동이라 하면 축구장에 티켓을 사서 들어갔던 팬이 경기장에 갔다 와서 묻지도 않는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갔더니 이렇게 재밌다. 같이 가자. 내가 티켓을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객 감동입니다. 축구협회의 브랜드가 추락되어 있는 것을 리뉴얼해서 대한축구협회는 깨끗한 경기단체로 재탄생하도록 제가 일선에서 직원들을 이끌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감동의 시대를 여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제가 축구협회를 일신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꼴이에요. 그거 감정이입 되지. 아니. 지금 아니 그래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 근데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기다리셨고. 아니에요. 지금 밤인데. 기다리고 계신데. 네, 지금 그거 보려고 안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가수한테 지금 네. 나 목 다셨잖아. 네. 맞아. 너무 크게. 꼴이에요. 아이. 그러면은 속삭이는 네. 속삭이는 버전. 지금 밤에 하는. 그러면은 자꾸 제가 너무 이렇게 강권하듯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신문선 후보님 하면 그냥 꼴이에요 한마디 하면서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정이니까 네. 속삭이는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신문선 후보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 트레이드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괜찮으시면은 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신문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빛내주신 우리 송지훈 기자님, 그리고 박찬하 해설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하시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